인천의 한 오피스텔 안. 당신 오늘 참 예뻐요. 나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군가한테 여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은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태영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그 손길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 나도 그래요. 당신 앞에만 서면 나도 남자 같아요. 태영이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 뒤를 감싸며 천천히 끌어당긴다. 두 사람의 이마가 닿았지만 은정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눈을 감는다. 가사도우미가 건넨 한 장의 쪽지. 그 속엔 장병국 인생의 진짜 시작점이 숨어 있었다. 그 안에 적힌 주소 하나로 모든 진실이 열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업사 안에서 병국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벌써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죠. 손에 묻은 검은 기름때는 이제 피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사장님, 김 사장님이 찾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병국이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50살이 되니 예전 같지 않았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부품값 때문에 또 투덜대시는 것 같은데요? 병국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함을 느꼈어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더 지쳐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간 병국이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수연이었죠. 아빠, 밥은 먹었어? 먹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내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 테니까 꼭 챙겨 먹어. 알았어. 공부는 잘하고 있고? 당연하지. 우리 아빠 딸인데. 수연의 밝은 목소리에 병국이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적막함이 밀려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병국은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거실은 을씨년스러웠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병국이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중얼거리던 병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진수였어요. 야, 너 주말에 시간 있냐? 왜? 소개팅 한번 해봐라. 괜찮은 사람이야. 병국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난 그런 거 안 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수연이도 걱정하잖아. 한 번만 만나봐. 정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진수의 끈질긴 설득에 병국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국은 카페에서 은정을 처음 만났어요. 단아한 차림의 은정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장병국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병국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진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부평에서 제일 큰 공업사를 운영하신다고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겸손하시네요. 기술자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제가 일했던 요양원에도 차가 자주 고장났는데 그때마다 정비사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은정의 말에 병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요양보호사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5년 정도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요. 은정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병국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따님이 있으시다고요?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착한 아이죠. 어머니 없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진한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국은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연이를 정말 사랑했죠. 좋은 분이셨나 봐요. 따님이 그렇게 잘 자란 걸 보면요. 두 사람은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국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은정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헤어지기 전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병국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국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병국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해도 되겠지? 수연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나도 이제 혼자는 너무 힘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병국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은정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병국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은정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연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신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럼요. 정말 고마워요. 병국은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년 만에 집에 다시 온기가 돌 것 같았습니다. 신혼 초기는 꿈 같았어요. 은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병국이 출근할 때면 항상 현관까지 나와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죠.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요. 그래, 당신도 집에서 푹 쉬어. 병국은 은정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공업사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사장님이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러게요. 재혼하시더니 확실히 행복해 보이세요. 점심시간, 병국은 은정이 싸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볶음밥 위에는 하트 모양 계란 무침이 올려져 있었죠. 이 나이에 무슨... 병국이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공업사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직원들 것까지 챙긴 간식 봉지가 들려 있었죠. 여보, 깜짝 방문이에요. 다들 일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사모님 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은정은 수줍게 웃으며 간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때 회계를 담당하는 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태영입니다. 아, 남 대리님이시군요.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일 믿는 직원이라고. 태영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은정과 태영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병국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서의 은정은 완벽한 아내였어요. 저녁마다 정성스런 밥상을 차렸고 병국의 작업복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꽃이 놓였고 집안 구석구석이 말끔했죠. 당신 손목은 좀 어때요?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요. 은정이 병국의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에 병국은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미안하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어느 저녁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생각이 있는데요. 뭔데? 도시락 카페를 해보고 싶어요. 작은 가게여도 좋으니까. 제 요리 실력을 살려서 뭔가 해보고 싶어요. 병국이 놀란 눈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은정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병국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
자금은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은정이 병국을 꽉 안았습니다. 병국은 아내의 체온을 느끼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가게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병국은 적금을 깨고 공업사 수익 일부를 보태 1억 원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작은 가게는 차릴 수 있을 거야. 여보, 정말 괜찮아요? 부담되면.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병국은 알 수 없었죠. 가게를 준비하면서 은정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재료를 구입하고 메뉴를 연구한다고 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업체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 무리하지 마. 병국은 아무 의심 없이 은정을 보냈습니다. 수연이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은정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병국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금이 가기 마련이었죠. 어느 날 병국이 일찍 퇴근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없었고 식탁 위에는 메모만 놓여 있었어요. 미팅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 챙겨 드세요. 병국은 혼자 차가운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미팅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도시락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제법 있었고 은정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재료 구매하고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병국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병국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어요. 빈집에 혼자 남은 병국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만 가득했죠. 은정이 만든 반찬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빠,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방학이라 집에 와 있었죠. 수연아, 앉았니? 아빠 혼자 밥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수연이 병국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아니, 그 사람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나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병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아빠,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요. 다 알아요. 수연의 말에 병국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목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병국은 망설였죠. 수술하면 한동안 일을 못하니까요. 병국 씨,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결국 병국은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장 일은 잠시 쉬고 사무일에 집중하기로 했죠. 태영아, 앞으로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겠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태영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병국은 믿을 만한 직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죠. 집안일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빨래는 쌓여 있고 먼지는 곳곳에 쌓였어요. 은정은 집에 있어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내가 가사 도우미를 구해볼게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병국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오영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는 47살의 베테랑이었어요. 동네에서 반찬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죠.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일했어요. 집은 금세 깨끗해졌고 따뜻한 밥 냄새가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반찬 좀 더 만들어 놨어요. 냉장고에 잘 넣어두세요.
고맙습니다, 오 여사님. 영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예리했어요. 집안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영자가 청소를 하다가 은정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은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 나갈 거예요. 은정은 급하게 뭔가를 챙기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영자는 은정이 나간 방향을 유심히 봤어요. 며칠 동안 영자는 은정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나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죠. 어느 날은 택시를 타고 가는 은정을 목격했어요. 이상하다.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결심했어요. 병국이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네?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손이 살짝 떨렸죠.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 주소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국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사모님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실한가요? 네, 여러 번 봤습니다. 병국의 손에서 쪽지가 구겨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 여사님, 이 얘기는 걱정 마세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영자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병국은 한참 동안 쪽지만 바라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병국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쪽지 속 주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 가봐야겠다. 병국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병국은 쪽지에 적힌 주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손에 쥔 차 키가 땀에 젖어 있었죠.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오후 3시. 은정이 늘 집을 나서는 시간이었죠.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은정의 차가 보였습니다. 병국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은정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국의 숨이 멎었어요. 은정 옆에 있는 남자는 태영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 가장 믿었던 직원이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병국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 문을 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은정이 태영의 귓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태영이 은정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병국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은정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영이 다가와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왜 그래? 넌 못 참겠어.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계속 네 생각만 나. 태영이 은정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자 은정의 가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 CCTV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빨리. 엘리베이터 안. 둘은 서로를 탐하듯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데 태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하지 마. 어차피 다시 지워줄 텐데. 23층. 문이 열리자 은정이 먼저 뛰듯이 나가고 태영이 그녀의 하이힐 소리를 쫓아 재빠르게 따라갑니다. 오피스텔 현관. 은정이 비번을 누르는 동안 태영은 뒤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립니다. 1203.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야. 사장님은 모르겠지? 내가 누나 때문에 미쳐가는 걸.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병국은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국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건물 아래로 갔어요. 경비원에게 물었죠. 23층에 사는 사람 있나요? 아, 2304호요? 젊은 남자분이 사는데 왜 그러시죠? 병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온 병국은 차에 기대 섰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태영이, 내가 그렇게 아꼈던 태영이가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20살의 태영은 가난했지만 성실했죠. 병국은 그런 태영이 마음에 들어 직접 기술을 가르쳤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때 태영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병국은 아들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아내와 내 제자가 병국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공업사로 돌아온 병국은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회계장부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태영을 믿고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던 병국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이상한 거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명, 터무니없는 금액들. 병국은 부품 창고로 뛰어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 직원들의 인사도 듣지 않고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았어요. 수천만 원어치 부품이 사라져 있었죠. 유령 회사. 병국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거래처들이었어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런 회사는 없는데요? 하나같이 가짜였습니다. 병국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구분이 안 됐죠. 사무실로 돌아온 병국은 태영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USB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하나둘 열렸어요. 이런... 가짜 거래 내역, 조작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은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처리했어. 고마워 자기야.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조금만 더 모으면 해외로 떠날 수 있어. 병국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정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요. 그래. 병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눈치채지 못했죠. 전화를 끊은 병국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배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신을 돌아봤지만 답은 없었어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여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병국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해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최소한 한 달은. 한 달.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병국은 거울을 봤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절대 알면 안 돼. 딸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 들어왔을 때 병국은 자는 척했어요. 은정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에는 좋았던 향기가 이제는 역겨웠죠. 조금만 더 참자. 병국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국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은정과 마주하는 것이 고문이었죠. 그녀의 거짓 미소, 거짓 인사, 모든 것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보,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병국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요. 영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은정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때로는 은정의 가방에서 영수증을 복사하기도 했죠. 사장님, 이거 보세요. 영자가 건넨 것은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2명분의 식사 비용이 찍혀 있었어요. 병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날은 내가 부산 출장 간 날이네. 네, 그리고 이것도요.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영자가 우연히 들은 은정의 전화 통화였죠. 자기야, 오늘도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은정의 목소리였어요. 병국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보라고? 나를? 순간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병국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일본 유학 가고 싶다고 했었니? 아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병국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아빠가 잘못 들었나 보다. 며칠 전 은정이 수연의 여권을 만들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걸 봤거든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게 분명했죠. 병국은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형사 고발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하니까요. 두 사람 모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국은 은정에게 말했어요. 나 내일부터 3일간 제주도 출장이야.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국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제발 그만두어라. 하지만 병국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병국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아닌 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준비됐나요? 네, 사장님. 형사님들도 대기 중이세요. 병국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어요.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출발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영자가 병국을 봤어요. 사모님이 집에서 나왔대요. 남대리도 함께요. 병국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집에서? 내 집에서 만났단 말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30분 후 오피스텔 앞.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국은 형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3층. 문이 열렸습니다. 2304호 앞에선 병국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장병국 씨, 잠시만 뒤에 계세요. 형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태영이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어져 있었죠. 누구?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 뒤에 있는 병국을 봤으니까요. 남태영 씨죠?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사장님, 이건 오해예요. 태영이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은정의 비명이 들렸어요. 병국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목에는 태영이 선물한 듯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여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은정 씨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병국 씨. 설명해봐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죠. 복도로 나온 병국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끝났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드디어 끝났어요. 영자가 다가와 병국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힘드셨죠? 이제 다 끝났어요. 병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법원 앞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국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옆에는 수연이 꼭 붙어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병국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6개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은정과 태영의 횡령액은 무려 2억이 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피고인 신은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남태영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은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병국은 차가운 눈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법정을 나오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병국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민사소송도 승소했습니다.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죠. 공업사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어요. 병국은 새로운 회계 담당자를 뽑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죠. 영자는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영자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수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영자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병국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 그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미술 수업 때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병국, 수연, 그리고 영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가족 그리기가 주제였는데 저는 우리 셋을 그렸어요. 병국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자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빠? 그럼 당연하지.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고맙다, 수연아. 1년이 지났습니다. 공업사는 더욱 번창했고 병국은 건강도 되찾았어요. 손목 통증도 거의 사라졌죠. 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첫 월급 받았어요. 아빠랑 영자 아줌마 선물 샀어요. 우리 딸이 다 컸네. 병국의 눈에 흐뭇함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하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갔어요.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아빠, 행복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병국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수연이 두 사람의 팔짱을 꼈어요. 병국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어.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선택한 인연이었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 석양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피보다 더 끈끈한 건 책임이더라. 그리고 마음이더라. 난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든 것 같다. 병국의 나레이션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수연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영자 아줌마, 빨리 와요. 분수쇼 시작한대요. 병국과 영자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수연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요. 사람은 피보다 깊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인연이 상처였든 구원이었든 말이죠. 은정과 태영은 죗값을 치렀고 병국은 모든 걸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너졌던 공업사는 다시 살아났고 딸 수연은 누구보다 씩씩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 모두. 장병국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같은 피보다 같이 아픈 시간을 견딘 마음이라는 걸. 처음엔 다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상처 위에 핀 꽃이더군요.